금방 이사회가 끝나서 좀 소란스럽긴 하지만은 우리가 예정한 기자회견이 1시간이 벌써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선관위원장 이재승입니다. 우리 바로 옆에 부위원장님 최정일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강사님 김성근 강사님, 그 다음에 또 제 옆에 유문희 위원님, 그 다음에 크리스틴 위원님 이렇게 5분이 지금 모였고, 2분은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2분은 위임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최병일 부위원장님이 잠깐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지금 시행세칙 다 받으셨죠? 예, 한번 훑어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인회비를 4년 동안 낸 거를 보시는 이유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인회비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되도록이면 했으면 된다는 말씀하셨지만 한인회비를 내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인회에다가 5,000불, 10,000불 기부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일단은 그래서 기준을요, 후원금이라든지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보고 한인회비 20분, 20분가 기준을 그러면 한인회비 20불 낸 분은 한인회에 관심이 있는 분이고 후원금 10,000불 낸 분은 한인회에 관심이 있는 그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한인회비를 낸 분과 가격으로 하는 이유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까지 모두 자격에 대해서요, 한국은 관례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홍성구 사장님도 한번 나왔을 때 이런 규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행세칙을 만든 데 있어서 또 관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례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4년 연속 회비를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20년과 2021년의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겹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회장이 김현철 씨입니다. 김현철 씨는 이 한인회장에서 영구 임명된 사람이고, 한인회장하고 그 사람이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회비 받아 인마이 포켓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한인회 소위 말해서 그 당시 그 사람이 회장 개임 시에 횡령했거나 축복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한인회 전주회장단에서 연구 전형됐고, 한인회에서 전형된 사람 그 재임 시절에 한인회 납부 여부를 어떤 그걸 자격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용기 회장 재임 시에 한인회에서 납부한 자 정도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난 선거관리위원 세칙을 보시면은 3회로 되어 있어요. 3회. 예. 그래서 이제 벌써 그때 3회를 정할 때 모든 게 클리어가 된 걸로 알아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참 타당한데, 김인철 회장 때 그때 팬데믹도 있었고 뭐하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3회로 되어 있었는데 3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또 4회로 이 회기가 안 맞아요. 3회로 하면은. 그래서 이걸 줄이느냐 늘리느냐 하는 걸 많이 우리 의원들이 고심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래도 회기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임이 됐습니다.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자님들은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제가 김일성 회장 당시 2020년, 21년 회비를 다 냈어요. 안 받았다고 해서 또 냈어요. 5번을 냈어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크레딧 카드도 받지 않고 체크도 안 받아요.
크레딧 카드를 왜 안 받느냐?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20불에서 소중한 노인들 세이브해야 된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록이 유지가 안 되는. 아니 그 기록 탈락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하신 겁니까? 왜냐면 당시 소송 중이었어요. 사무실에다 내면 뭐 영수증을 받죠. 근데 우리가 꼬박꼬박 사무실 가서 납부를 안 한단 말입니다. 기관장님 보면 수고하셨는데 뭐 얼마 안 되지만 한일 회비를 드리겠습니다.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저 같은 경우를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김민철 회장 때의 모든 기록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자꾸 주장하시면 베리파이 안 되는 기록을 자꾸 우리가 얘기해봐야 돈 내는 사람은 화날 거고, 그죠? 그 기록은 없고 본인이 또 영수증을 갖고,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송할 때도 그 한일의 그 선거 관련 소송할 때도 자료가 없었어요. 자료가 없었는데 법정에 가서 판사가 너 회비 됐느냐 물어봤을 때 제가 자료를 못 찾았어요. 그랬는데 당시 중앙일보 허경 기자가 저도 없는 영수증을 신문에다 냈어요. 찍어서 며칠 전에 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찾아서 판사한테 보여줬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더군다나 교회에서 단체로 내신 분들은 그냥 뭐 아무개 홍길동 엄마 왜 4명, 그 왜 4명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 4명. 그 왜 4명이 저들어 갈 수 있고 뭐 조세밖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80% 받았는데 이름이 없는 거죠. 이게 민이 없는 거예요. 4년을 한 그게 참 좋은 제도인데 김윤철 회장 때는 실제로 한인협이 나빠는 사람도 거의 없고 또 지금 후보 4명 나온다고 할 때 4명이 뭐 일본말을 알까이 해요. 내가 내는지 그래서 일본만 아냐고. 2020년 때 23년까지인데 그 명단을 우리가 아직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인의 지금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도 누가 했는지도 우리도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오랜만에 이제 한인 선거가 경선이든 뭐든 좀 축제 분위기로 가니까 그냥 좀 문턱을 좀 낮춰서 모두가 다 참여해서 선거처럼 재밌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활성화하는 것도 아니 어쨌든 선거하게 되면 발전되고 좋은 겁니다. 네. 또 10여년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말씀하세요. 만약 그런 분쟁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후보가. 그거 분쟁이 저희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자료 안 보셨죠? 저희가 이런 질문 지금 해주신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서 저희가 4년 100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무실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찾아보고 그게 만약에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저희끼리 다시 회의를 해서 바로 방향을 해볼게요. 다음 질문을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한 명이 가다갔다 그러셨죠? 한 명이 아까 서류 가다갔다 그러셨는데 또 가다갈 거라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럼 자기네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분들은.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지금. 근데 아까 첨부를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접수비. 아니 그러니까 확인도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서류만 인계한 이 영수증. 그거는 우리 아니 그러니까 환불 안 되는 그거 거잖아요. 첨부를해요? 그건 돌려주지 않는 돈이잖아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경비가 있는데 못 돌려주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회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것도 베리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줬단 말이에요. 분명히 접수비는 자기가 200명의 뭐를 받아갖고 와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서류를 그냥 블랭크된 서류 주면서 첨부를 받고 돌려주지 않는 거야. 이거는 아니죠. 자기가 회원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자신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 위원장님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출마하신 네 분들은 뭐 모인사 한 명 빼고는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인사회에 어마어마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근데 20불 때문에 너 회장 나오지 못해. 뭐 이거는 좀 맥센스가 아닌 것 그건 같아요. 나중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럼 확인하고 그거는 나중에 고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선거의 목전에서 이 자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있죠. 지금은 왜 그러냐면 그렇죠? 예. 자, 우리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기존에 있던 이게 우리가 지금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드리는 이 모든 부분들은 다 보시면 아마 아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터 있던 내용이고 지금 이 모인 분들은 이거를 수습해서 선거를 지금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선거를 잘 치르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관 받고 이런 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거의 기본은 착입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손이 된다면 이거는 그 다음 해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기자부 선생님도 더 잘하실 텐데, 그죠? 아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마디 더. 해치기 아니고 아니 여기 얘기 안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 선거의 기본은 항상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선거에서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차후에 만약에 지금 바꾸게 된다면은 차후에 할 때가 적용되겠죠. 안 그러면은 한국의 모든 선거들은 자기 유리할 때 다 바꿔서 만들어 버려요. 이거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거는. 그래서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이제 마지막 끝낼게요. 네. 그래서 모든 조항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래서 뭐 저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은 이거 나와 있는 부분은 이번 선거에서는 바꿀 수가 없다고 저는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영수증 같은 거 모든 부분들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출마자분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분이 되든 확정하신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선관위가 지금 그 회비 납부 대장도 보지 않고 그런 세행세칙을 정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가 보시면 아시는데요. 거기에 누구의 몇 명, 누구의 가족, 제가 봤거든요. 옛날 2020년 거를. 누구의 몇 명, 누구의 가족.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누구의 몇 명은 거기 명확하지 않은 영수증 자체가 증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 본인 영수증을 갖고 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그 아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33대였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라 그래서 36대를 했는데 이거에 저도 뭐 기자들이 딴 거는 게 아니라 자본을 없애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니요, 이거보다는 2년이 이전에 하던 3회 예, 이용기 회장 때가 뭐 이런 거. 합리적이다. 괜히 선거해야 되는데 회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 뭐 언제부터 왜 시사하느냐 하니 그냥 합리적으로 가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대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뒤에 2020년 때 그 명단을 지금 당장 좀 확인해 보실 수 없으세요? 지금 뭐 그렇게 보관하기 때문에 아직 확인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단을 여기 없는데 있잖아요. 접수를 저 옆방에 있잖아요.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명확하게 처리가 돼 있는지 봐야 되는 진짜 거죠. 저기 잠깐만 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아까 이사님께도 느꼈던 건데요. 이런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사전에 뭔가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시간 지금 몇 시간인지 안 됐는데요. 아니 저희도 다 준비돼 있어서 지금 준비되는 거 확인 안 하셨다면서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회비 낸 거 안 되는 거 명단 확인을 못 하셨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아니 저는 그게 좀 준비됐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항상 국가나 어디나에 비상사태라는 게 있고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한일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임도 자유롭게 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모임이 줄어들었다면 회비를 거두고 다니는 것은 더 힘들었어요. 오픈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상했어요. 오히려 더 교회 다니면서 막 바꾸고 그랬다. 많이 오픈하지 않았어요. 저도 학교 연합회를 다니는데요. 오픈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마스크 쓰고 있었고요. 아무리 코로나가 뭐 오픈된다 해도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회비를 안 내려고 했었어요. 김윤철 회장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됐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김윤철 회장님 이거 회장 선거 나온다고 했을 때 와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회비 냈냐 안 냈냐가 또 걸렸는데요. 저는 이때까지 회비를 안 낸 적이 없었어요. 자녀노트로 50불 그냥 갔거든요. 근데 제 기록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한일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한일에서 한일회비 20불 갖고 단연간 그 삑삑인 사람이 저예요. 예. 근데 사무장에서 뒤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비 1000불. 접수비는요 200명 서명 다 받아서 서류 제출할 때 그때는 50,000불.
우리가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아니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회장님은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아 잠깐만 지금 그거 아니, 접수할 때 아니, 선물 지금- 주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5일 동안에 리뷰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때 49,000불을 받는 겁니다. 5만 불이 아니고. 뭐냐면 처음부터 본인이 서류를 인서할 때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이 있으니까 왔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서류를 주면서 본인도 마음의 확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기자회견이니까 서제스천만 하고요. 아니, 지금 말이에요. 여기서 뭘 바꾸려 하지 맙시다. 지금 첨부를 저 저기 유진이 받으신 기자. 분이 누구예요? 유진이 기자 잠깐 두 명에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다음에 네. 내일 또 한 명 약속이 돼 있어요. 이거는 선관위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소리를 가는데 당사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럼 그 책임을 위원장님 지실 수 있어요? 일곱 명이 다 합의하신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다 합의하신 거예요. 저기 유진이 기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에요.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아니, 지금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 저기요. 만든 시행사책에 보면 자 여기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접수비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보 등록 서류를 교부하면 무슨 접수비를 받아요. 교부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 시행사책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몽타크 5만 불도 이미 통과된 사람은 49,000불을 내야지 5만 불이 되는 거예요. 5만 불 이건 운영의 묘니까 기자님들이 의견은 있지만은 여기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아니 시행사례는 저쪽 유진이 기자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지금 접수비에 대해서는요. 흥분 좀 하지 마. 우리는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유진이 기자가 아이디어를 줘서 우리는 적용했어요. 그러면 접수비에 적용을 대해서 했는데 실행을 이상하게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첨부를 안 받게 되면 너도나도 다 한일전된다고 소리를 받아갑니다. 누가 너보다 한일이 아니 될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접수비를 우리가 그냥 문제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회장도 하겠다고 서류는 다 줘야죠. 아니 이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요. 큰 문제죠. 아니 접수를 안 했는데 어떻게 교부하면서 어떻게 돈을 받아요? 아니 서류는 주죠. 근데 그때 돈을 받으셨다고 그러잖아. 서류 가지고 가서 이제 접수할 때. 아니 미리 받으셨다 그러니까 뭐. 아니 그거 아니 접수를 아니 지금 내가 이미 한 명 선물 그 받았는데 접수를 아니고 그 접수를 할 때. 아니 근데 받으셨다 그러잖아 위원장님. 아니 하나 더 썰렸을 때 싸지 마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음악하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우리가 잠시만 이게 자격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 지금 보도 중요한 부분이세요. 왜냐하면 그 당사자분한테는 굉장히 그게 하나 걸림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거는 우리가 7가지 자격 중에 한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분도 이건 또 그건 이상이 없는데 또 다른 부분이 이상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터치해 주셔가지고 얘기하는 자리니까 그거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고 악의할 필요는 어떤 없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좋은 의견으로 우리가 같이 해가는 뭐 기자님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의견을 모은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개정을 하긴 하시고요. 네. 아까 지금 뭐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절대 안 되는 건 없죠.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죠. 예, 뭐 다음 얘기하는 거 이거 좋지만 접수비 문제는요. 오늘 이제 한 분이 이제 그 서류를 받아가는 걸 했는데 그것이 타당하다면 우리가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요. 여기 질문이 쌍방에 있어서 합의에 있어서 낸다라면 문제도 없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지금 긴 시간을 얘기했죠. 도네이션 했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확인 좀 하려고요.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이 후보자 서류 가지고 갈 때 접수비 첨부를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뭐가 맞는 거죠? 아니 그거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운영의 아니 묘를 또 받으셨어요 첨부를? 받았어 안 받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받았어요 지금. 안 받았어요? 받으려고 합니다. 받고 또 앞으로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민 회장 우리가 첨부이 아쉬워서 등록을 안 하시는 분이 혹시 생기면 또 우리가 견의해서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멍매지 마시고 위원장님 말씀이 다르잖아요. 네. 그게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실제로는
아무 의의가 없어요. 질문 좀 합시다. 아니 반납이 안 되는 돈을 받고 돌려주면은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로 자, 질문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그 새로 준 서류가 뭡니까? 추천서도 다 새로 만들어서 주는 건가요? 우리가 한 6가지 있죠? 그렇죠. 네. 추천서는 언제부터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후보자 등록 관련해서 서류가 한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일단 수정을 해서 기록을 한 다음에 접수할 때 접수율 청구를 내는 거예요. 추천서를 새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옛날 거 그대로 씁니까? 추천서? 네. 조금 업데이트를 했죠. 그럼 언제부터 그걸 받는 게 유효입니까? 지금 서류 가져가서 바로 접수할 수가 있죠. 이전에 미리 받았던 건 무효인가요? 이전에 받았던 게 모르지. 네. 추천받는 기한은 없어요. 네, 추천받은 기간은요. 저에게 공고가 이게 이제 한 8월 한 열흘 전에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8월 달부터 받는 거를 유효를 했습니다. 8월부터 8월 초에 8월 21일가가 됐을 겁니다. 8월 20일. 공고 될 때부터 이제 또 유효한 걸로. 이 조직된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9월 30일까지 그렇게 이제 기간을 정했습니다. 다른 거 중에 하나 더 여쭤볼 텐데 유권자 등록이요. 예. 직접 등록을 하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간접 등록도 뭐 봐서 허용을 한다 이건데 너무 이게 불명확하거든요. 그다음에 그게요 너무 불명한 유권자 등록을 어떤 지금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뭐 사무실이나 이메일이나 등록을 하고 해놓고 그다음에 1인이 25일까지 일괄 등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써놓고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표 당일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돼 있어요. 이거요 이거 굉장히 모호함 이거 나중에 분명히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할게요. 저게요. 이게 전 등포들이 이제 특별하다 보니까 투표 마지막 날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찾기용 경우가 있어야 되죠. 등록을 안 할 경우는요. 그런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까지 등록을 하게 되는데 당일날에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핸디캡이 있어갖고 좀 몸이 생겨서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 와서도 받는다고 지금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정확히 명확히 하셔야 돼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당일날 됩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거기에 집어넣겠습니다. 아 그런데요 사실은 원활한 만약에 복수의 후보자가 등록했을 경우에는 선거는 이 시행체 측에 많이 의존하지만 사실은 이 선관위와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대표들이 나와서 사실은 합리적인 선거를 위한 그 어떤 그런 한 번 더 회의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왜 그러면 저희들은 계속 이거 똑같은 일들을 2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 그리고 다 자기 아전인 수격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의 융통성들은 저희들도 다 뭐 이렇게 융통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늘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한일 회비가 됐던 뭐 자격 여부여서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셔서 2차 회의, 3차 회의를 계속 발표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이 세칙 말고 한일 회칙 42조 사항이 있고요. 이래서 지난번 소송을 낼 때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저희 변호사가 뭐 여기 회칙에 보면은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얻어야 회장으로서 당선이 된다 이렇게 회칙에 돼 있는데 박수 치고 통과하니까 박수 소리 듣고 어떻게 과반수를 얻느냐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뭐 신세지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퀄리파이 하는 게 이제 1년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틀란티아도 몇 년 거주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사유까지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3년이든 4년이든 만약에 한인 회장이든 한인 세충도 참여와 좀 잠깐만 그래서 이게 등록 회비를 4년이든 5년이든 3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인회 할 때 참여와 봉사를 그 관심을 가졌었으면은 진짜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나오실 분 앞으로 차후에도 그렇고 저는 이제 지금 결정 못하지만 차후에 하실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참여도 하면서 한인회가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체감을 하면 해야 좀 더 이 한인회 위상이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안타까운 사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저도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회장 출마했을 때 그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의했던 거였고 근데 막상 일을 벌어지고 나서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아까 저 이상현 기자 얘기한 것처럼요. 암흑에 왜 가족 7명 이런 식으로 회비가 접수가 돼 있는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언제 이렇게 됐다고 정상 기자로 있었나요? 김진철 의원의 건가? 김인철 씨와 홍성구 씨가 보세요. 안 보셔서 그래요. 보시면 이해가 돼요.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장한테 물어봤어요. 김백기 왜 4인? 그러니까 지금 안 보시고 얘기하셔서 그런데 보시면 저희들은 계속 보니까 하는 얘기고 보시면 자기 영수증이 보시면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안 되니까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회장 후보 자격뿐만이 아니라 추천인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추천인들은 분명히 회비를 냈다라고 이야기해서 서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선관위에서 할 때는 이름이 없다라고 그러고 그걸 탈락을 시키는 바람에 무효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홍성구 회장 때 쓰라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대표님이 1년간 싸웠어요? 2년간 싸웠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받아오면 우리가 심사 기간을 5일 두고 해서 뭐 보완할 점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이틀 안에 그리고 별게 아니면 이틀 안에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오면 질문 되고 그다음에 나부터 좀 하자. 네, 강역 아틀란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강역 아틀란타. 네. 강역 아틀란타가 어떤 그럼 카운티? 이해가 됐어요 지금 홍산부 우리 저 예비님이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래서 절대 홍성구 대표가 출마했던 전력을 10분 참조해서 근데 이게 좋을 때는 다 좋은데 이게 또 해석하기 나름이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비율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들은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얘기 막 하고 나중에 후보가 등록을 해서 경선이 벌어지면 오늘과 똑같은 일을 그 사람 캠프에 있는 관계자들한테 추궁을 당하시게 되는데 굉장히 거셉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래서 아까 막장을 지금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33대였는데 이번에 36대로 업데이트 해갖고 오셨잖아요. 네, 여기서도 실질적인 사항을 드리면 그 후보자가 4년 동안 회비낸 거 이거는 현실상 불가능하고요. 설사 냈더라도 베리파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퀘스천은 4년 동안 내게 기록이 없어. 그럼 80%를 한꺼번에 내도 억셉트 하시나요? 아니면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기록을 뒤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대비를 낸 기록을 회장 후보가 될 정도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낸 거를 어떤 기자가 뽑아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딘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회장 출마를 할 사람은 그렇게까지 무슨 뭐 허리숙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제가 회장 후보에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알아봤어요. 김민아 씨한테 전화해서 그랬더니 작년에 회비를 안 냈어요. 그래서 아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여기서 논할 얘기가 아니고 이용기 회장도 회비낸 기록이 없어요.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게 선관위 역할인데
옛날에 뭐 4년 했다, 뭐 6년 했다, 권위를 세워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보고 말씀드린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럼 그만해 줘. 그 얘기 좀 제발 지나가시고. 이제 내일 토요일날이니까요. 이제 월요일날 내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또 이제 확인을 해서 할 거예요. 그 짧은 질문 아까 드린 거 광역 아틀란타가 어디 카운티예요? 아, 그 한인 회칙에 나와 있어요. 한인 회칙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한인 회칙에 그 카운티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기자로서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짧게 제안. 좋은 제안. 좋은 제안인데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인회비 납부의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결국 한인회에 관심이 있었느냐 참여했느냐라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취지시라면은 예를 들어서 한인회에 뭐 일정의 이상의 상당한 기부를 하거나 기여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 하나 구치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회비를 납부를 안 했더라도 5천 불 낸 사람한테 20불 회비 안 낸 거 얘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예외 조항을 좀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접수증 얘기인데요. 그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문제를 스무스하게 푸시려면 아무나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 첨부를 받는 것이 디파짓이 되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세큐리티 디파짓, 세큐리티 디파짓. 그러니까 서류를 가져갈 때는 첨부를 디파짓 하는데 그 서류를 반납을 할 때, 그러니까 채워서 반납할 때는 그 첨부를 돌려주겠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도 5만불 어떻게 낼 거 아니에요. 5만불 내는 사람한테 첨부를 받았던 거 돌려주는 거는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제 11조 보시면요,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넘버 2,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접수비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예요. 그러니까 그건 오해 없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는데. 네, 지금 이제 큰 이슈가 그러니까 접수 갖고 오시면 그때 저희가 첨부를 받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돌려주신다고 지금 이제 문제가 이 보좌 사이에서 4년 연속 내는 거 보게 되면서 굉장히 이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홍성구 기자님이 얘기하기로는 후원금을 냈을 경우에 그것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후원금을 단체 체크를 내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개인일 경우를 해당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또 그렇게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 하겠습니다. 하나 또 있습니다. 너무 한 사람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저 우리 여기 하니까 마이크 잡아서. 예. 김준호 기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저기 좀 안경을 잘못 끼고 와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회칙에 보면 시행세칙에 보면 회장 한 명과 부의장 2명이 패키지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런닝메이트. 예, 그러면 3명이 출마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시나요? 시행세칙처럼. 이런 패키지에. 여기 보면 이제 런닝메이트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회장 한 명하고 부의장 2명에 네네. 그리고 우리가 좀 유도리가 있어요. 한 명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시행세칙은 룰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예 회장 한 명이면 그냥 한 명으로 하던가. 지금 이렇게 적으면 회장 한 명, 부의장 2명, 패키지로 3명이 일조가 돼서 나오고. 매치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매치가 나오면 그냥 한 명이나 2명은 나와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보 하시는 분들이 그 사실을 알게 있나요? 알게 해야죠. 이제요 후보자가 등록서를 받으라게 되면 이걸 줄 겁니다. 네. 시에 주면 저희들이 본인을 6일 읽어보고서 의문 있으면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가 하게 되니까 네. 그런 문제가 다 클리어. 이게 몇 조 몇 항이냐면 어디 있어요? 11조 1항. 11조 1항이네요. 네. 알았습니다. 김중식 대표한테 한번 넘겨주세요. 저 다른 거는 유권자 보니까 조금 행보하는데 그거 갖다가 좀 어떻게 좀 모든 한인들이 와서 투표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좋다고 그러는데 등록을 하고 뭐 하는데 솔직히 막 그거 할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뭐 유권자가 50명밖에 안 했어. 그럼 50명밖에 유권 할 수가 없잖아요. 추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여튼 제 얘기는 유권자가 해야 되는데 유권자를 갖다가 등록을 받는 사람이 안에서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겠다. 후보잖아요. 자기가 후보가 나왔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관심 가져서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천서 200명 받는다면은 지금 명부를 안 보내도 400명이라면 800명 아니야. 가서 또 200명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이제 유권자 등록하게 되면 또 관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거기에서도 뭐 좀 기획 보면 길거리가 필요고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200인 추천을 받게 돼 있는데 네. 200인 추천에 관한 조항이 지금 그 10조 5항에 있는데 이제 지난번 10조 5항에 있어요. 예, 지난번 그 선거 때는 그 4년의 기한 동안에 한인 회장 임기 중에 그 한 번 이상 낸 사람은 추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옛날에 그 내려오던 그대로 우리가 쓸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이게 기한이 정해져. 그러니까 언제 한인에 그러니까 작년에 난 사람, 재작년에 난 사람 이런 사람도 좀 유효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용기 한인 회장이 이용기 한인 회장 35대 때에 낸 거를 유효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2022년, 그 전에 때는 그걸 추천세를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전임기하고 고해 해서 4년간 한 번 이상이라도 낸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그때 가능했어요. 35대 때 지금 이번에 35년만 가능해요. 김인철 회장 때 회비를 냈는데 그래야지가 않다, 믿을 수 없다 하는데 그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증인입니다. 없잖아요. 그리고요. 그러면 여기도 이것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현직 한인 회장 재임 기간이라고 하는 걸 명시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또 지금 아까 김충식 기자 얘기한 거 선거인단은 그 한인의 회칙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될 것 같고 회칙에 명시가 돼 있어서 회칙 다음이 시행 회칙이니까. 거기는 이제 뭐 등록하는 게 다 돼 있습니다. 네, 회칙에 등록 그거 선거인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12년 전에 그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선관위에서 거꾸로 회칙은 그렇지만 그냥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는 또 투표소도 두 군데인가 해가지고 예, 그때는 이런 그 유권자 등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때는 빅보드에 그때 이제 불났던데 한인회관이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선거를 칠 수가 없다 보니까 세 군데를 나눠서 치렀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한인회관에서 두 군데를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투표는 김희석하고 김청환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다만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된다. 아니, 그때도 유권자 등록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 없이 투표할 수 있게 해주자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요 굉장히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했죠. 그걸 버스로 한쪽에서 막 몰아오고 그러면 감당을 못해요. 제가 직접 경험자예요. 안승훈, 네요. 박진호 때. 자기가 그때고 그때는 회칙 읽어드릴게요. 찾았어요. 43조 회칙입니다. 2조에 보면 정회원이 일반 한인이죠.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럼 뭐 됐잖아요. 클리어 돼 있어요. 아니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은 유권자 제가 보기에는 경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각 그 회장 후보들이 이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한 노력에 굉장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할애될 거라고 봐요. 사실 이게 관건이거든요. 돈 써야지. 네, 그래서 돈 쓰려고 나오는데. 자, 우리 저 기자님들 좋은 의견 감사하고 우리가 10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우리가 매주 만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최종안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안이 언제 나와요? 최종안 임시 또 기자회견 언제 하실게요? 그러면 일단 이거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말고 다른 안건 있으면 주세요.
네. 또 나중에 왔는데 네. 또 다른 게 근데 왜 하시면 나는 왜 이재석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저도 지금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차 떼기가 아니라 버스 떼기를 해요. 내가 회장이 되려면은 어떻게든지 해도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동포들한테 제한을 주고 뭐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홍성구 기자도 얘기했지만 다 오픈해가지고 다 같이 움직이자 그 뜻이지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선거로 망해요, 전부 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36대 공정하고 깨끗하게 해서 또 사전에 우리가 이런 규칙을 딱딱 세워서 이걸 이런 부패될 수 있는 요소를 조금이라도 없애보자 하는 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잘했다는 칭찬과 뭐 선물을 못 받을지라도 그래도 아이 수고들 했다 이렇게 인사를 받고 싶은 게 우리 욕심이니까 그렇게 믿어주시고 너무 기니까 지금 세대는요 이만큼 앞서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원칙 다 좋은데 네.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요 더 잘 아시겠지만 한인 사회에서 한인의 관심도가 많이 저하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이 있어요 기자님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퍼펙트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빼고 여기 앉으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밤잠을 설치하면서 카톡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는 더 써요. 그리고 뭐가 혹시 잘못돼서 욕먹을까 겁이 나요. 잠도 잘 안 와요. 어제 오늘 기자회견 하는데 무슨 말이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지적해 주신 거 고맙게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한인 사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질문이라는 걸 저희들이 뼈저리 느끼고, 그 대신 우리 선관위로서 부탁은 하나, 정말 좀 나가서 홍보를 하실 때는 선관위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 뜻을 잘 좀 전해 주셔서, 이게 무슨 나쁜 마음으로 누구를 뭐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해서 이번에는 선거 끝나고 그 싸우던 사람이 다시 모여서 한인사회를 위해서 진짜 한인회장 이상으로 자기들도 옆에서 저도 한마디 마지막 여기 마지막 질문. 네. 기자회견을 개최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아니고요. 시행세칙에 대해서 한다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저희들이 약속했던 겁니다. 오늘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 저번에랑 바뀐 게 오늘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여신 거 아닌가요?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지금 시행세칙에서 여기서 받으셨죠? 시행세칙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 칼라로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게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냥 한 거죠. 저희 그 선거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홍 대표도 지난번에 기억하고, 지난번 선거에 전혀 관계는 저도 피까지 나서서 소송을 하고, 피를 보는 케이스가 없게끔 하려고 좀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36대 한인회장 선거에 이재석 위원장님 비롯해서 최근 위원장님 다 나머지 기타 위원님들 애써주는 거 너무 알고요. 제가 잘 알고, 제가 이 대모 출신이라 좀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뭐 좀 그랬다면 용서드리고, 뭐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해보자 그런 말씀드린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말씀드리면 기자들이랑 얘기할 때 조금 경력이 벌어져도 그래도 이걸 시뮬레이션이 되고 실제로 필드에서 나가서 각 후보의 선거 캠프의 담당자들을 만나실 때는 굉장히 거친 모습도 본인에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마음 준비하시고 선거를 하는 게 이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먼저 잠깐. 선거 풍토는요 여기 계신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봐요. 여기서 기자분들이 이것저것 하나 불고 늘어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좀 많이 협조 좀 해주시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이제 기자로서는 마지막 질문하는 게 좀 공감이 갑니다. 일단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제일 많이 누그러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니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있어야 되고 규칙은 있어야 되는데 선거에 도덕적 흥결이 없거나 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 사람이면 가능하면 출마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기회를 주는 게 원칙이 너무 스트릭트하게 막 아까도 이거 못 고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신지적으로 스틱합니까? 뭐 4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못 나올 사람들이 많죠. 맞죠.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그거는 저희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뭐 그런 차원에서 하시면 비판할 사람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왕 나온 김에 유권자 등록 방식을 지금 우편과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요즘 디지털 시대인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뭐 거 좋은 서제션이 있으면 무슨 방법이 해주세요. 있을까요? 네. 나이 먹은 사람들 중 하나도 할 줄 몰라. 아니 그거 좀 해주세요. 우리 아니, 이건 뭐 반응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뭐 앱 개발다 홈페이지를 하나 만드세요. 그냥 간단하게. 홈페이지 같은 데를 개설해서 그게요. 예. 홈페이지나 이메일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어디 접속해가지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홈페이지 할 정도로 이메일 간단하게 쓰는 게 더 편해요. 뭐다 마무리되는 하여튼 과정이니까 판사님. 저는 그 추천서 받을 때 그냥 이사인 요즘 이사인 많이 하잖아요. 이사인으로 하면 구글에 그냥 구글닥 있어요. 구글닥에 그냥 그 써서만 내면 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건 뭐 돈 주고 만들 필요도 없어요.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거 뭐 세 가지 보내 이거 안 합니다. 다 그냥 이거 핸드폰 안에서 다 끝내야 돼. 나이 먹은 사람 더 할 줄도 몰라. 구글 문서에 보시면요 있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